구체적인 설렘이 있어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죠. 종이에만 내가 이루어진다고 빡빡하게 쓰면 뭐 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오 마이 갓.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좀 재미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같이 한번 들어보죠. 작은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더라도 뭐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는 목표란 걸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잖아요. 그죠? 그 목표에 항상 이렇게 시선이 가 있어요. 그 이번 달, 이번 주 해야 할 것들. 그러면서 대표가 하나하나 다 관여를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맡겨두지를 못하고 다 관여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지 않는 것. 그가 완수해야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결과를 내서 스스로 기뻐하고 그 자체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은 항상 설레고 즐거워야 된다. 지금 책과 강연도 어떤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서 밑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 스태프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제품 출시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이 제품과 결합된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안고 있는 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즉, 이걸 해결해내지 못하면 이 제품 개발 결과물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작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당연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이 사실을, 이것을 많은 조직들은 이런 원칙조차도 없이 다른 기업 사례들을 이렇게 보고 주위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하시는지, 기업하시는지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로드맵 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각각의 제품팀에게 그것을 건네주고, 네,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지시하고 들여다보고 뭐 확인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로부터 지시받는 그 팀들은 이 사람이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가 큰 맥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이 오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디자인했는지, 이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정말 옳은 정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 제품 개발에 들어가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는 직원들은 회사의 제품이 자신의 회사의 어떤 문제들을 적확하게 실제 해결하는지 아닌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나에게 맡겨진 제품을, 어떤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따라서 결과가 아니고요.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생산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이분들에 있어서는 발전하는 것의 척도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강아지한테 돌을 탁 던지면 그 강아지는 살아있어서 피하게끔 돼 있어요. 위험이라는 요인을 인지하고 본능적으로 피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강아지가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밑에 있는 뭐 먹잇감을 찾는다고 막 발길질만 하고 있으면 돌을 맞겠죠. 그리고 그 돌이 정말 센 돌이면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특히나 소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과는 좀 다릅니다만 작은 기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시키는 것이라 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것에
몰입하고 집중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찌 보면 이 일의 결과는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작은 기업을 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을 하는 사장님들을 많이 종종 뵙게 되죠. 그리고 작은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 작은 기업의 규모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1인 기업부터 직원 수, 종업원 수, 한 4, 50명 이하의 기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 이제 오너가 됐건, 최고 경영자가 됐건, 아니면 경영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건, 아니면 작은 기업의 어떤 경영자가 됐건,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중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정말 많아요. 저 진짜 아이디어가 넘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꺼내놓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천재 같아. 아니면 저 사람 진짜 아이디어가 많네. 똑똑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아이디어 얘기하면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정말 대단해가지고 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벌써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걸 하기만 하면 이미 90%는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 사람들의 사업들을 보면 정말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많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이 잘 안 돌아가는 진짜 그 이유는 뭘까? 저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말을 경청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나 들여다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종이 한 장 4g 이상의 무게도 갖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들이 말하는 아이디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머리가 특히나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이디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포착하는 어떤 생각들인데 포착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 생각이 새로운 생각이 밀리면 그 아이디어는 생각 쓰레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 전의 아이디어가 새 아이디어로 더 구체적인 어떤 구상의 자리로부터 밀려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그것을 실현시켜보는 어떤 행위, 작업 없이는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면 이 실현시켜 나가는 힘이란 것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나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45이니까요. 제가 살아온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부터는 그 과거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잘 기록하고 정리해 두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현재의 기점에서부터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맥락이란 걸 만들어 가야 된다. 맥락이란 건 뭐냐면 씨줄과 날줄을 계속 엮어서 목도리를 짜듯이 털 스웨터를 짜듯이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계속 짜가는 행위가 맥락이잖아요. 야, 이번에 어떤 옷 만들 건데 나 빨간색 스웨터를 만들겠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 하나의 컨셉 목표를 가지고 그게 맥락이잖아요. 과거의 삶은 이미 이제 정리를 하는 거. 자, 내가 지금부터 짜가지고 오른팔을 짰고 상판을까지 짰어. 그럼 거기까지 잘 짰는지를 점검하는 게 과거에 내가 해야 할 일.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럼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는 앞으로 어떻게 짜내야 될 거고 실은 몇 개가 필요할 거고 이런 걸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전체 컨셉이 흔들리지 않게끔 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짤 것인가 이 옷을. 비유를 들자면 빨간 거 짜다가 털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오른팔을 짰는데 또 오른팔을 짤 수는 없잖아요. 맥락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최초에 냈던 대답이 지금도 그 대답이고 앞으로도 그 대답이고 최종적으로도 그 대답일 것이야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방향성.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비전. 빨간 옷에 스웨터를 짜겠어. 이게 12월 25일 날 내 딸에게 입힐. 이게 비전인 거죠. 그죠? 이 비전이 있으니까 1월부터 12월 24일까지 하나의 뜨개질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동기란 게 생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일의 시작이 뭐냐면 비전 설정, 수립부터가 제일 먼저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12월 25일 날 내가 손수 뜬 스웨터를 입힐 거야. 이게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생기고 나면은, 잡히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비전이 확고해지면 이런 게 생겨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수립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거대한 일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거대한 것을 쪼개겠죠. 한꺼번에 못하니까. 이것을 쪼개서 1년 단위로 해보자. 그러면서 매일 조금씩 내가 세워놓은 비전에 따라서, 그 컨셉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겠죠. 이때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했는데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아니면 어떤 약속이 끼어들었어. 그때 저는 그런 생각하죠. 나는 내가 수립한 나의 하루를 믿는다. 더 줄이면 나는 나의 하루를 믿는다. 나 스스로 내가 설정한 내 자신의 하루를 믿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돕는다는 확신. 이것은 내가 설정해 놓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확신. 아이에게 입히기로 했던 스웨터를 짜기 위해서 분절해 놓았던 그 하루.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 사랑이 진실한 만큼, 이 사랑이 내게는 너무나 절실한 만큼 나는 이 하루를 결코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책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자기 개발을 시켜주지 못한다는 거. 이건 확실한 겁니다. 절대 안 되죠. 비전 수립이 정말 중요한데 비전이 뭔가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전은 아까 스웨터의 비전은 딸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12월 25일이라는 기간이 한정된 아들과 딸에게 입힐 스웨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고하고 명확합니까? 그 아이가 입고서 행복한 웃음을 짓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그 기쁨, 그 설렘. 그 설렘이야말로 나를 구체적인 하루로 이끌어주는 존재로서 나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기업에게도 적용이 돼요. 책과 강연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책과 강연이 제안하는, 제공하는 이 비전을 알아보고 그 비전을 통해서 책과 강연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을 익히고 동의하고 그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흔쾌히 비용을 지불할 만큼 저희는 책과 강연에 오시는 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변화와 뜨거운 성장의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와 시스템, 그것을 온전히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책과 강연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쉽지는 않죠. 비전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구체화시킨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비즈니스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인 기업이 있지만 사실은 1인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프리랜서는 1인 기업 아닌가요? 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을 고용하는 어떠한 고용 주체가 분명히 있죠. 뭐 의뢰하는 주체. 그 간에서 뭐 합니까? 예, 고객이기도 하고 거래처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미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내 비즈니스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물론 형태상으로 보면 1인 기업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지만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형태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 대상자들이 실체적인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을 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과정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팀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이 팀이 1인 기업에서 3인, 5인, 7인, 10인 기업의 체제로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바로 이 지점이 실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시점입니다.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수 있을 그 시점은 내가 가진 역량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혼자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전체를 아울렀던 게 아니라 내 능력의 크기만큼의 비즈니스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상도 커지고 설렘도 커지죠. 비전도 확대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재능들을 내가 하나하나 배워서 그 수준에 이르러서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내 비즈니스가 커지는가 마는가에 대한 이 어떤 갈림길에 내가 그만한 재능을 만날 수 있는가 못 만나는가 이건 사실은 비즈니스가 되고 안 되고는 약간 운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행운, 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잘 융화해서 팀을 이루면서 이 흐트러져 있던 사실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체계, 조직을 단단히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해지는데 사실 이 시점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기업에서 기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도로아미 타불이 되거나 좌초되거나 하면서 난 사람을 부리거나 함께 일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버리고 싶어지는 거죠. 왜? 너무 힘드니까. 이 과정에서 있어서 리더의 역량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인적인 사람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내가 1인 기업으로 가지고 있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 이 난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대부분은 아닐 수 있죠. 제가 봤던 많은 분들 가운데 보면 여전히 나는 대표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나는 대표라서 정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아 하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끄집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수는 고용은 늘어났는데 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1인 기업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뭔가를 해왔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는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면 좋은 기업이 되기는 힘들다고 봐요. 아이디어를 있잖아요. 지키는 거. 아이디어를 지키고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보다 현실로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걸리는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많은 아이디어보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보는 것.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그러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만 계속 나오다 보면 그 위에서 리더가 그림 그리는 것은 굉장히 뭔가가 추상적이고 허망한 것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죠.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는 지표들에 자꾸만 목을 매게 되는 겁니다. 나 이건 했으니까, 나 이거 했어요 라고 제각각 분절된 자기의 목표에만 맹목하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리더도 그림을 보려 하지 않고
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실현화시키려는 어떤 구체적인 의지와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을 떠받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분절된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들은 굉장히 썰렁하죠. 불안불안하고 뭔가 융합이 안 되고 모래알처럼 각각 흩어지고 이런데 다 함께 미래로 가자 하는 설렘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이걸 굉장히 잘 해내는 기업들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스타트업 중에서 성장을 빨리 해온 기업들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는 예술의 한 장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정말 뜨겁죠. 네, 작품들은 고정되어 있지만 비즈니스는 경쟁이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작품보다 생동감 있고 뜨겁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일까요? 귀여운 목소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최초 1인 비즈니스가 5인, 10인 체제로 확대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1인 비즈니스가 10인이 되고 100인이 되고 1000명이 됐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최초로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 일은 나에게 설레는 것이었을 겁니다. 최초로 나를 설레게 했던 것을 모두에게 설레는 것이 되도록 최초의 작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사수해 가면서 버티고 견뎌낸 인내의 결과물을 10인, 100인, 1000명의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인이면 내가 설레하는 것들을 이 10배로 증폭된 거고 100인이면 100배로 증폭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렘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언제 설레죠? 내가 존재로서 인정받을 때 설레잖아요.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 내가 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레는 거잖아요. 유익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이 유익하고 좋은 것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을 늘리다 보니 그러다 보니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이 설렘이 이제 증폭되는 것.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것이 계속 증폭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이 각자의 구성원들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체 맥락, 씨줄과 날줄이 지금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을 가지는 게 가지도록 리더는 만들어주는 것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 중요한 일이겠죠. 예전에 실제 이런 경우 있었어요. 어떤 회사에 갔는데 사훈이라는 게 있죠. 사훈. 그런데 이전을 했는데 그 회사의 직원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사훈 만들려고 그래서 급조해서 걸어놨대요.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사훈이라는 게 이 회사가 결국 시질과 날줄로 엮어서 무엇을 어떤 스웨터를 누구에게 입힐 것인가에 대한 전체 그림인데 이걸 직원들이 급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눈에 지금 비전도 없이 그냥 현재 돈이 되는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계산하는 회사인가 보다. 신뢰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회사가 오래 가지를 못했고 결국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해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버티지 못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버티지 못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내 비즈니스를 버텨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쓰러진 겁니다. 두려워서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그냥 쓰러져 버린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비전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 피 같은 거고 나무로 치면 뿌리 같은 거죠.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 설정만 해가는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서도 너무 많지 않냐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설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차리게 돼요, 여러분? 법인을 만들게 되죠. 그죠? 개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법인을. 법인이란 건 뭐예요? 법인? 인격체잖아요. 가상의 어떤 그 인격체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비즈니스는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공통된 하나의 인격체를 부여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법인 아닙니까?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의 범주를 축소시키면 한 개인의 영역과도 이 맥락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적용하고 있는 이야기가 개인적인 어떤 자기 개발적, 자기 경영 차원의 적용을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목표와 목적, 그러니까 목적 이퀄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차이는 무엇일까? 목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은 성취한 것을 통해서 진정 네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고 싶은가 하는 차원의 목적 설정, 비전 설정 없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맹목적으로 돌이 날아오는데 이 강아지는 돌을 피할 생각은 없고 그냥 발밑에 먹을 것, 당장 먹을 것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그 강아지는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돌에. 내가 비전이 있고 씨줄과 날줄을 엮어서 내가 12월 25일에 내 딸에게 입힐 스웨터를 나는 짜고 있다는 그 비전이 확고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너무 바쁠 때 내가 이 시간부터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내 아이를 위해서 털옷을 짜는 시간으로 내가 꼭 써야지라고 시간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된 시간을 반드시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개발이 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의 진짜 루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뭔가가 불안하니까 비전 설정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집착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기술적인 조언들에 맹목하고 귀를 기울인단 말입니다. 백발백중 실패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의지로서 사람을 설렘 없이 의지로서 사람을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까지 합니까? 작심삼일 프로젝트 하죠. 작심삼일. 3번, 3일 하고 실패하면 또 세우지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인데 결국은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내가 비전 설정이 안 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하루를 믿는다. 저는 어떨까? 제 믿음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다른 자기개발자나 다른 강연가와 달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감과 힘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뭐 100인, 50인 이런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조그마한 작은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증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김승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수천억 자산가고 이미 그분은 증명됐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기업을 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김승호 그 대표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험난한 여정이 과거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하루를 믿는다는 이 비전 설정과 제 길에 대한 믿음을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증명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가져보실 수 있냐면 배경이 없고 크게 가지지 않고 여러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자기 비전을 확고히 가지고 무언가를 작지만 착실하게 하나씩 단계를 밟아갈 때 성장하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책과 강연에 오셔가지고 제가 돌려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첫 마디 듣고 딱 마음에 먹죠. 책과 강연은 연구생들이 선발이지 돈을 내신다고 해서 다 받지 않거든요. 선발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입니다. 책을 써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럼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 전 신이 아닌 이상 자신이 없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최소한 당신이 수년은
이런 아래 밑 단계에서부터 자기를 깨고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의 설정에 맞춰서 목표를 수립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성장해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준비를 생략하고 이런 책이라는 과정이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전복시켜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럼 안 됩니다. 책이요 얼렁뚱땅 써서 명함 대신 쓰려고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그냥 자비 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 얘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를 하면 인생이 획기적으로 1, 2년 상간에 내 인생이 큰 돈이 벌어지고 그냥 뭐라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되고 뭐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제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은 해변 위에 쌓는 모래성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단한 집안 위에 쌓는 게 아니라 해변 위에 쌓아 올리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쌓아보세요. 무너지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고 바라보세요. 그대로 되나? 그렇게 된다고 믿는 6개월 동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가? 그 시간을 1년 단위, 2년 단위 느려서 반드시 해내겠다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설렘이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사실은. 구체적인 설렘이 있어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죠. 종이에만 내가 이루어진다고 빡빡하게 쓰면 뭐 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제가 그림을 어떻게 배웠느냐 얘기해줬죠. 그림을 배울 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서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전이죠. 그리겠다는 것. 어떻게 그려야 돼? 그림에 소질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의 사진을 복사해놓고 좌우 격자를 만들어서 좌표를 찍어서 다른 종이에다 좌표를 찍은 그 좌표대로 옮겨서 그렸어요. 그 그림을 10장, 20장, 30장, 40장 계속 그렸죠. 어떻게 됐겠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전 그렇게 그림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100번 종이에 써보란 얘기예요.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봐야 실행을 해봐야 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 하루를 믿어요. 저는 반드시 될 거라 믿죠. 제 믿음에는 설렘이 있죠. 이 설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는 비전에 사람들이 동참하고 뜻을 모아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운 믿음과 비전은 여전히 해변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다. 결코 이 모래성에서 벗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비전은 더욱더 진실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말뿐인 허울이어서는 안 된다. 음소거가 안 된다. 음소거가 안 되신 분 좀 해주세요. 제가 눌러봐도 안 되네요. 그 비전이 말뿐인 허울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급조한 사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같이 하는 구성원들과 우리는 지금 이 시즌과 날짜를 엮어가면서 12월 25일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이 옷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협업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존재는 나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그를 사랑하고 당신도 그를 사랑하고 당신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 한 번 해변에서 우리 모래성이 무너질 때 다시 쌓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쌓을 때는 반드시 이 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히고야 말아야겠다는 그 설렘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이라는 것이 즐겁게 일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하루하루의 반복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갖는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제도 내가 했어. 그제도 내가 했어. 한 달 전에도 있고 1년 전에도 있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니 너무 좋습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거죠.
내가 6개월 후에 여기 왔는데 이정훈이라는 사람은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당연히 그러고 있겠지. 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쌓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비전 설정이다. 불안하고 힘들 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하루를 믿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현재 성장하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하루를 믿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하게 됩니다. 꾸준히 하는 것을 반대로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꾸준한 것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그 설렘을 만들어가는 좋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좋아서 그리고 설레서 지금까지 계속 해온 일이 있다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설렘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비전이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하다 보면 설레서 매일 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 매일 할 거리가 생긴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어느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제가 1년 넘게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매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얘기인데 새롭게 느끼게끔 하고 있거나, 네, 중복하는 거죠. 교묘하게. 두 번째, 매일 하다 보면 매일 할 거리가 생긴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해변 위에 있는 모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목표 그 이전에 비전이라는 사실 생각하시면서 2021년 12월이네요. 11월 한 달간 내년 내가 밀고 나가야 할 비전은 무엇인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내년 연말에 내가 짜주고 싶은 스웨터는 무엇이고 누구에게 입히고 싶은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이야기가 조금 길었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